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대여배 조선어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한국 조선해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조선어 업황 강세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HD 현대 계열사의 가동률이 모두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의 실적과도 현재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조선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된 부분까지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양측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이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고 나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과 이 정치 수혜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조선 해양의 이 가격적인 동향을 함께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증시 쇼크가 일어나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다. 현재 이러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됐을 때 근 한 달 동안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부터 기관, 여기금과 상업펀드까지 매집세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에 이 3거래일 동안에 좀 추적을 해보면 현황을 보게 되면 연기금 쪽에서 매도세가 좀 출현이 되고 있다. 특히 8월 중순 들어서 이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집 전환세가 나타나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까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22년까지만 하더라도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23년부터 해서 26년까지 좀 흑자를 넘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보게 됐을 때 24년도는 23년에 비해서 한 6배가량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고, 그 뒤로도 2배 이상 상승하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ROE 측면을 봤을 때는 25년과 26년 14%에서 17%까지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주가 성장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만큼 업황의 강세, 실적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조선사들의 가동률이 100%가 넘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적 역시 좋은 흐름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변수가 하나 있다고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중국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노조가 가장 큰 이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조선사들의 노조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조선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산업이죠. 때문에 현장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돌아왔다,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월급적인 부분이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업이 사실은 국가 기반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선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노조 관련된 문제를 얼른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익성이 높아졌다, K조선의 컨테이너 수주 호황을 맞나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선가지수가 상승했던 요인 중에 LNG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 큰 요인을 줬습니다. 24년 7월 초까지만 해도 상해 컨테이너 지수가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컨테이너 선의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컨테이너 지수 자체가 경기가 살아나고 물동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날 확률이 크겠죠. 특히 발틱 운임 지수가 살아나는 측면에서 같은 호재성 이슈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 최근 들어서 발틱 운임 지수가 좀 지지부진합니다.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 좀 꺾인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운임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철광석 가격 같은 원자재 흐름이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자재 흐름은 금리 인하라던가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출현이 돼야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97불 정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도였죠. 당시에 11월 달 이때 당시에도 철광석 가격이 거의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였는데 이때 당시 가격대로 이제 회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에는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조업 지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말부터 뭐 9월까지 경기 지표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좋은 흐름세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 철강석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이게 발트익 운임 지수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기세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하면 컨테이너 지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해주면서 성과 지수도 좋은 흐름세가 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해상풍력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HD현대그룹은 오늘 2030년까지 육상뿐만 아니라 이 해상에서 수소 생산부터 운송, 활용까지 모두 전반적으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라는 계획을 현재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테마가 불게 됐을 때 한국조선해양도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부 구조물 있죠. 해상풍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사업을 확산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은 가장 대표적으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주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에너지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폴리마켓에서 지지율을 보게 됐을 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해리스가 더 우위에 있던 상황입니다. 이 지지율이 거의 뒤바뀐 상태였는데 이제 트럼프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현재 케네디 측이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쪽으로 합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유권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겼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현재 환율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1330원의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달러 가치가 희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이제 경제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달러 가치가 상승해야지 미국인들은 좋겠죠.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을 보게 되었을 때 트럼프 쪽으로 지지율이 좀 쏠렸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환율이 되면은 결국에 조선 쪽에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엮여 있는 측면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중국을 제재하게 되면 한국의 조선업이 반사의 관점에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이 LNG 규제를 철폐한다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LNG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조선주가 또 상승에 대한 흐름까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또 새로운 관점을 하나 제시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신재생 에너지 부분입니다. 현재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수소 쪽에서도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이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된 테마에도 탑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반영된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을 좀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8월 달에 증시가 쇼크가 일어났을 때 11선 구간에서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과매수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 11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면 7월 29일 이때 형성이 되어 있던 이 주봉상 단기 고점 있죠.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